애틀란타 주거용 부동산 2025년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지금 집을 사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팔아야 할까요? 자, 오늘 어떤 정보가 있는지 이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켈러 윌리엄스 리얼티 켈리치 부동산 그룹의 대표님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켈리체 부동산 그룹의 대표 켈리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재호 공동대표입니다. 자, 오늘 켈러 윌리엄스 리얼티의 켈리치 부동산 전문인들 모셨는데요. 자, 두 분 어떤 관계시죠? 네. 공동 대표라고 하셨습니다. 네. 좋은 관계이고요. 네. 저기 어떻게? 제가 네. 저기 조카이고요. 제가 아, 그러시구나. 켈리치 대표님이 저희 퍼스널리 저희 고모십니다. 아, 네. 가족 관계시군요. 네, 네. 저희 아버님이 그 8남매 중에 막내세요. 네네. 근데 그 막내, 우리 아버지가 막내, 제가 또 늦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촌수가 좀 높은데, 우리 장재호 에이전이 저한테는 이제 사촌 조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그 저희 집안에 제일 높은 장손, 사촌 오빠의 예, 장손 아들. 네. 그래서 네. 저희 집안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그러면 고모와 조카 네, 관계신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전혀 촌수가 같은 연배신 것 같아가지고. 아, 네,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우리 집안의 자랑이에요. 아. 너무 성실하고 정직하고, 예, 제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저희 조카입니다. 네. 오늘 저도 사실은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집을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사야 되는지, 내가 투자용으로 집을 어떤 집을 사면 좋을지,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 뭐 이런 생각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들여다보니 올해 상반기에는 이 거래량이 조금 많이 없지 않나, 그런 또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이제 경험하는 그런 바에 의하면은요, 2025년도 상반기 전체적인 네. 마켓 분위기는요, 매물은 계속 나오고 있고, 매물이 그리고 마켓에 이제 머무는 시간은 예전보다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바이어분들은 아직 계속 마켓에 있으세요. 근데 아직 높아진 이자율 때문에 조금 이렇게 바로바로 결정하던 그런 시기보다는, 그때는 이제 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바로바로 결정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렇게 바로바로 결정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아주 좋은 일이 아니면 이렇게 좀 관망하는 그런 추세로 있는 그런 분위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셀러의 어떤 익스펙테이션과 바이어의 익스펙테이션이 조금 그 괴리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거래량이 그게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매물들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요, 제가 보면은 올 3월부터는 이사 시즌이라고 좀 들었는데, 네. 보면 이사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주위의 분들도 나 이사해야 되는데, 나 집을 옮겨야 되는데, 하지만 선뜻 네. 이렇게 집을 옮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그 한동안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자율이 엄청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그렇게 2%대, 3%대 갖고 있던 이자율을 집을 굳이 팔아서 높은 이자로 가야 되는 꼭 필요성이 없으면 옮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이제 30년 고정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받아오시는 분들 보면 한 7.2% 요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좀 크레딧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7.5에서 6% 정도 받아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한 달 정도 기준으로 보면 한 6에서 7% 정도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와가지고 좀 7% 쪽으로 더 가깝게 그렇게 더 받아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높아졌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좀 바이어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걸 좀 많이 망설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네, 분위기네요. 마켓이 네. 예를 들면은 2배에서 3배가 뛴 거예요. 인터레스트 그쵸, 포션이. 그쵸. 네. 예. 근데 그게 히스토리컬리 봤을 때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한때는 이제 이게 6에서 7% 사이가 노멀인 때도 있었었는데요.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자율이 뭐 거진 2%, 3% 이하에서 이렇게 한동안 그렇게 머물러 있다가 이게 한 2, 3년, 최근 2, 3년 안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것 때문에 마켓이 좀 적응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리지 않나, 그런 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이어분들이 지금 느끼는, 그러니까 이게 올라서 이게
좀 높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이 올라가는 이 스피드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나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50년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이자율이 8%에서 9%예요. 그러니까 still 지금 이자율이 좋은 겁니다. 그래도 높습니다. 그렇죠. 체감하는 워낙 거는 낮았어요. 네. 워낙 네. 낮았어요. 네. 좀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좀 이자율 좀 낮춰주십시오. 이자율이 그래도 좀 낮아지면 네. 부동산 거래량은 확실히 늘 거라는 전 생각이 들어요. 그럴 거라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네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어분들이 마켓에 없으신 건 아니에요. 계속 마켓에서 지금 집을 찾고는 계신데 좀 낮아질 수도 있겠다라고는 네네. 이제 막연한 이제 낙관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엔 조금 이렇게 그 관망을 좀 하자. 이제 네네네. 아주 조금 좋은 일이 아니면 기다렸다가. 그런 부분도 네.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매자의 그 어떤 트렌드라고 할까요? 네. 트렌드는 어떤가요? 제가 10년 전에 샀을 때만 해도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옮겨가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런 트렌드가 있었다면 지금은 어떤 트렌드가 있을까요? 기존에 좋은 이자율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팔고 새로운 걸 하기에는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그 차이가 너무 그 부담스럽다 보니까 한동안 이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계셨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한동안 이제 이제 마켓에서 주로 집을 보는 그런 바이어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초년생들이라든지 집을 처음 사는 사람들 네네. 뭐 이런 사람들이 이게 좀 많았었던 그런 마켓이었었는데요. 최근 조지아에 많이 보이는 그런 마켓 동향 같은 경우엔 조금 더 마켓이 거기서부터 좀 다양화됐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예를 들자면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주에서 이렇게 그 이사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많은 편이세요. 네, 많이 다른 늘었어요. 네, 그 굉장히 중에서 인구가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많은 이제 큰 그룹을 차지하고 있으신 분들이 이제 시니어 분들, 좀 더 그런 큰 집이 더 필요 없다 보니까 네. 좀 다운사이징을 해야 된다 해서 그런 엠티 네스터들 이런 분들이 마켓에 좀 더 많이 보이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 가지고는 조금 더 다양화된 그런 모습이라고 할까요? 퍼스트 홈바이어한테 유리한 마켓이죠. 왜냐하면 렌트를 살면서 그거를 돈을 허비하는 것보다 낭비하는 것보다 우리가 집을 살 경우에는 같은 렌트비를 내도 이거를 텍스 파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퍼스트 홈바이어,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 퍼스트 홈바이어라든가 여지껏 집이 없으셨던 분들 그런 네. 분들이 요즘에 많이들 집을 사고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 아직도 투자 네. 가치가 있을까? 네, 집을 사야 될까요?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통 내가 집을 갖고 있는 경우에 팔고 사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게 이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마켓에서 물론 지역별로 다르겠죠. 그 에버리지는 한 40일 정도가 되지만 이게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좋아하는 수완이라든가 수완이 정도는 아마 한 30일 정도 잡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장 핫한 존스크릭이나 알파네타 쪽은 에버리지가 30일 이내에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가 팔아야 되는 집이 우선 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이자율이 리파이낸스나 아니면 집을 사실 때 좋은 이자율로 사셨다 그러면 지금 집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 좋은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스트 홈 바이어라든가 아니면은 타주에서 이주를 계획하신다거나 리타이어 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그 조지아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최고 기업 환경으로 1위예요. 미 전역에서 10년 동안.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이쪽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통해서 또 주재원이나 아니면은 트랜스포트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네네.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구입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구입을 하실 때 보통 이자율이 높으니까 이걸 기다려야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렌트비로 낭비하는 것보다는 텍스 혜택을 받으시고 그리고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아 나가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반기 때는 좀 부동산 전망은 어떨까요? 마켓을 이제 움직이는 어떤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이자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받는 그 7% 정도대 그 이자가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바이어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이자가 높다, 상대적으로 네. 이렇게 높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이자이긴 한데요. 네. 하지만 이 시간이 자꾸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다 보면은
앞으로는 조금 이 이자율이 다시 시장에서 받아지는 또 뉴노멀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은 이제 6%에서 7%가 이렇게 높은 이자율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거고요, 마켓에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앞으로 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뭐 조지아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전망, 그러니까 경제 지표들, 좋은 경제 지표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이자율이 조금씩 경기가 앞으로 좀 좋아져가지고 이자가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면, 예를 들어가서 한 6에서 7% 정도로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이자율이 한 6% 쪽으로 좀 가까워지거나 그러면 바이어들이 또 빨리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시장이 다시 또 활발해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또 거래가 다시 이렇게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은 지금은 약간 이렇게 슬로우 다운된 것 같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게 조금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해 하반기에 내릴 계획이 있다고 그래요. 그때를 기다렸다가 그럼 집을 사야 되나? 내년 봄이나 돼야지 그러면 이게 이자율이 좀 낮으니까 그때 가서 좀 사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제가 조언을 드리면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왜냐면, 지금 마켓에 자꾸 이제 인벤토리가 늘어가고 팔리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그 마켓에 집들이 많이 있게 되면 저희가 이제 딜을 할 때 훨씬 더 그 좋은 조건에, 그러니까 리페어 머니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뭐 클로징 코스트라든가 집값을 깎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플렉서블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셀러의 내고 금액이 더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바이어한테는 지금이 차라리 적기고, 그러면 이 높은 이자율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우리 바이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앞으로 이자율이 내려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만큼 우리가 5년 암은 기준금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가면서 5년 암으로 하셨다가 더 내려가면 이자율이 보통 1% 이자율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재융자를 하시는 게 경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5년 암으로 일단 집을 구입을 하시고 우리가 그 주택융자 이자율이 내려갈 때를 기다렸다가 그때 다시 재융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그리고 또 돈을 좀 세이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고민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저는 기다려야 되나 싶었는데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매물 많이 나와 있을 때 천천히 보셨다가 일단은 마음에 드는 매물이 생겼다 하면은 그냥 5년 변동금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이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또 다음 이야기도 너무 기대가 되고 궁금해져요. 다음 이야기는 또 어떤 것들로 저희들에게 어떤 정보를 주실지 또 기대 좀 해드립니까?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저희 그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하신 점이 있고 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켈리처 부동산 그룹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켈러 윌리엄스 리얼티 켈리처 부동산 그룹의 대표님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